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채널 별책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마인드셋입니다. 저자는 캐럴 드웩, 옮기니는 김준수, 출판사는 스몰빅 라이프입니다. 한국의 독자 여러분께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궁금하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에도 기꺼이 도전하는 반면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저 머무르려는 사람도 있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실패를 딛고 올라서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를 겪으면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걸까? 저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스탠퍼드 대학의 제 연구진과 함께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어느 날 우리는 사람들이 가진 두 가지의 마음가짐, 즉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고정 마인드셋 상태에 있을 때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불변하고 고정되어 있는 자질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 자질은 한정되어 있고 언제나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자질을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연구 결과 우리는 그 마인드셋이 사람들의 성공을 제한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도전과 실패는 자신의 능력이 가진 결함을 드러낼 것이고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 결함이 영구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결함이라면 감추고 숨겨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발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단한 노력, 훌륭한 전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지원과 도움을 통해 현재의 능력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즉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런 신념은 아주 대단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도전이 능력을 키워준다고 믿으면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또한 실패로부터 회복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미래의 잠재력까지 폄하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미래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잠재력 발현에 마인드셋이 끼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저는 오랜 연구의 기초에 이 책 마인드셋을 집필했고 2006년에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래 수백만 명이 마인드셋을 읽었으며 그동안 전 세계의 양육, 교육, 비즈니스와 스포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우리의 성장 마인드셋을 교육 원칙으로 삼은 수많은 학교들이 설립됐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이 성장 마인드셋을 기업의 동력이자 문화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성장 마인드셋을 이용해 한데 뭉치고 승리에 이르는 데 성공한 스포츠 팀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부모들도 자녀를 칭찬할 때 고정 마인드셋이 아닌 성장 마인드셋을 이용하면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즉, 아이들이 뭔가에 성공했을 때 아이의 능력이 아닌 과정에 대해 칭찬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개인들이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이 현재의 상태에 갇히지 않고 평생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 덕분입니다. 저는 최근에 마인드셋의 내용을 일부 보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인드셋의 첫 출간 이후에 비즈니스와 관련된 새로운 연구 결과 등 우리 연구진이
더 깨닫게 된 내용 중에서 반드시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마인드셋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효과적으로 다루는 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잘못 적용하는 부모들과 교육자들을 목격했기에 그들에게 충분한 조언을 제공하여 기존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추가 집필을 결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 이유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이동하여 성공을 이루고자 하지만 정작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인드셋의 출간 1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개정판에서 저는 성장 마인드셋으로의 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작하고 그 힘겹게 얻어낸 성장 마인드셋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이게 됐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여러분 역시 저만큼이나 즐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이 10주년 기념판으로 한국의 독자들을 새롭게 만나게 된다는 점이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평소 한국의 문화를 높이 평가해 왔고 특히 교육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위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좌절과 실패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을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에게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모, 교육자, 사업가와 코치들이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에 이 책이 사용된다면 저자로서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고마움과 희망을 담아 2017년 9월 캐럴 드웨 드림. 다음은 스탠퍼드 인간성장 프로젝트 원하는 것을 이루는 태도의 힘 마인드셋 책 속의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셋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에 힘이 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셋. 진정한 사랑의 과정은 절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또한 진정한 사랑에 이르기까지의 길 역시 순조롭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보통 실망과 가슴 찢어지는 고통이 함께하지요. 그런 경험 때문에 이후에도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더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이들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내기 위해 우리 연구진은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모아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한 쓰라린 고통의 순간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 뉴욕에 왔을 때 나는 아주 외로웠어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비참하게 1년을 보낸 후에 잭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한눈에 사랑에 빠졌고 마치 서로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처럼 느꼈죠. 곧 우리는 함께 살면서 모든 걸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평생 당신과 함께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2년을 정말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메모가 한 장 남겨져 있었어요. 거기에다 그는 떠나야만 한다고 자기를 찾지 말아달라고 적었더군요. 사랑한다는 말조차 없이요. 그리고 다시는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화벨이 울리면 혹시 그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도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도 거의 모두가 적어도 한 번쯤은 사랑에 빠졌다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상처를 대하는 방법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마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고통을 극복했나요? 당신이 바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거절로 인해 자신이 심판받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지요. 마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사랑받지 못한 자라는 낙인이 이마에 찍힌 것 같았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상대를 비난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으로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가해자도 똑같은 상처를 입길 바라는 것뿐이었던 겁니다. 위 이야기의 주인공인 리디아는 자신의 비통함이 오래도록 강렬하게 지속됐다고 말했지요. 나는 그를 찾아가서 어떻게든 상처를 줄 거예요. 그래야 마땅하니까요. 사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게 최우선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복수죠. 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떠났을 때 나라는 사람의 가치까지 앗아간 겁니다. 어떻게 그녀가 죗값을 치르도록 만들지 고민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이 연구를 진행하는 도중 저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친구에게 그녀의 이혼 경험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녀가 했던 말을 앞으로도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나의 행복과 그의 불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가 불행해지는 쪽을 택하겠어. 복수는 달콤하다는 말을 만든 사람은 분명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던 사람일 겁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복수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의 사연 역시 비통하기 짝이 없지만 대응 방식은 고정 마인드셋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인간관계에서 버림받은 경험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의 이동을 의미했지요. 비록 깊은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그 상처로부터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 관계와 이별을 통해 나는 소통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전에는 사랑만 있으면 뭐든 극복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지금은 사랑에도 여러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이 남성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게 잘 맞는지도 배웠지요.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과 잘 어울리는지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프랑스에는 완전히 이해하면 다 용서하게 된다는 표현이 있지요. 물론 언제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에게 최우선 목표는 용서입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난 성자는 아니지만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잊어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는 내게 상처를 줬지만 과거에 매달려 산다면 내게 남아있는 삶마저 엉망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그 사람도 잘 되길 빌고 나도 잘 살아보자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장 마인드셋 덕분에 그들은 자신에게 영원한 낙인이 찍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고 자신과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 교훈을 얻고자 노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에 더 나은 경험을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포용하는 법도 알게 됐습니다. 제 사촌인 캐시는 성장 마인드셋을 갖춘 여성입니다. 몇 년 전 23년간의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남편이 그녀를 떠났어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고를 당해
다리까지 다쳤고요. 그러다 어느 토요일 밤 집에 홀로 앉아서 캐시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답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한탄만 하고 있을 순 없어. 이 다짐이 그녀에게 성장 마인드셋을 불러다 줬는지 그녀는 다친 다리를 끌고 춤을 추러 나갔고 거기서 미래의 남편을 만나게 됐답니다. 인간관계를 들여다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 관한 벤저민 블룸의 연구에는 피아니스트, 조각가, 수영선수, 테니스 선수, 수학자, 신경의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대인관계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원래 블룸은 그런 사람들도 포함시킬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교사, 심리학자, 행정가, 외교관 등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들이 여럿 있으니까요. 하지만 블룸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교력을 측정할 만한 객관적 지표를 찾을 수 없어 포기했다는 거죠. 때로 사교력이라는 게 과연 능력에 포함될 수 있는지도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인관계의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고 보통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저 쿨한 사람 또는 매력적인 사람 정도로 얘기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을 보고도 인간관계에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여기기보다 제 짝을 찾았다거나 둘의 궁합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말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사회가 인간관계의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의 관계야말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때문에 데니얼 골먼의 책 감성지능이 그토록 사회적 공감을 얻었던 게 아닐까요? 그 책이 사회정서적 기술이라는 능력의 정체를 알려주마라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이죠. 여기서 마인드셋 개념이 논의의 범위를 더욱 넓혀줍니다. 마인드셋을 통해 우리는 왜 사람들이 필요한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는지 또 갖고 있는 기술도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지요. 사람들이 희망에 가득 차서 시작한 새로운 인간관계가 결국은 상처로 돌아오게 되는 이유, 또한 사랑이 종종 선열이 낭자한 전쟁터로 바뀌어버리는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일부 사람들의 비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인드셋이 관계에 끼치는 영향. 이제까지 고정 마인드셋을 갖는다는 것은 당신의 개인적 자질이 고정돼 있다고 믿는다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여기에 두 가지, 바로 당신의 파트너와 인간관계 자체라는 요소들이 더해집니다. 이제 고정 마인드셋은 총 3가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당신의 자질이 고정돼 있다고 믿는다. 2. 당신 파트너의 자질이 고정돼 있다고 믿는다. 3. 인간관계의 질이 고정돼 있다고 믿는다. 관계의 질이 고정돼 있다는 건 둘 사이의 관계가 애초부터 좋거나 나쁘기로 결정돼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인연이었거나 또는 인연이 아니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이제 이 3가지가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은 위의 3가지 내용들이 모두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 모두가 성장하고 변할 수 있다는 쪽입니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에서는 즉각적이고 완벽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만을 이상적으로 봅니다. 마치 그럴 운명이었다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와 같이 아름다운 결말로 끝맺는 동화처럼 말이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